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기썰, 주제는 고전역학의 발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하면서 막 이렇게 최신, 과학에 가까운 그런 내용만 다뤘었는데, 고전역학, 그러니까 거꾸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고전역학의 그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 자, 물리학은 이제 일단 그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눠요. 고전 물리학, 옛날 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에요. 그럼 현대 물리학은 일상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또 크게 두 개로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고, 양자 물리학은 원자, 분자, 소립자처럼 되게 사이즈가 작은 거, 그런 미시적 세계를 기술하는 물리학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은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아주 가까운 경우, 또는 이제 블랙홀처럼 중력이 매우 강한 경우, 그때 적용되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앞에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이제 뒤에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아무튼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고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두 범위는 완전히 겹치진 않아요. 상대론적 양자역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은 둘이 완전히 융합되지는 못했어요. 자, 이 둘이 겹친 범위에 좁은 분야, 그게 바로 고전 물리학이에요. 자, 물리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고전역학, 열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이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고전역학. 근데 이제 물리학에는 각 분야마다 본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먼저 역학의 이제 본자님은 아이작 뉴턴, 이렇게 되겠고, 잘들 아시죠? 이분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의 만유력 법칙, 그런 거 만들었고, 미적분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들의 공공의 적이죠. 자, 다음, 열역학. 열역학은, 루르비 에드워드 볼츠만, 이분이 열역학의 본자님이세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이제 볼츠만 이 사람은 자기 묘비에 묘비명으로 열역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의 정의까지 자기 묘비명에 새겨 넣을 정도로 아주 열역학에 진심인 분이셨어요. 열역학의 본자님답죠. 그리고 또 전자기학의 본자님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커피 아니에요.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을 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영국에서는 뉴턴 다음으로 치는 아주 대과학자예요.
자, 그리고 현대물리학 분야의 본자님은, 예, 뭐, 아무 때나 끼어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은, 분야마다, 이렇게, 본자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군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 역학이죠. 고전역학. 예, 고전역학을 이제 유특역학이라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 자, 아이작 뉴턴, 예,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플레임은 필라소피의 나투랄리스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래서 그냥 프린시피아, 영어로 하면 프린시플, 원리, 그런 뜻이죠. 예, 이거를 저술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일단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개 있죠. 그거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거 말고도 예,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물체의 운동이 왜 일어나냐? 힘 때문이라 이거죠. 힘 때문이야, 힘 때문이야. 힘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예, 일명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힘들을 합친 것이 없으면, 그럼 결국 힘이 안 작용한 거죠. 그러면은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뭐 이 안에 이제 관성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안 등장하는데, 관성은 그런 성질,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예로는 이렇게 그 유리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 위에 이제 동전을 올려놨어요. 이때 이 종이를 뚝 치면은 동전이 아래로 뚝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종이를 천천히 움직이면 안 되고 빠르게.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전한테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예, 동전은 그냥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관성 법칙의 또 다른 예로는, 예,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출퇴근할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죠.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뭐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막 내요.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뒤로 쏠리죠? 반대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리고 또 커브를 돈다. 그러면은 몸이 커브의 바깥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바로 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예요. 좀 고급지게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힘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관성의 법칙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예, 일명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뉴턴이 자기 책 프린시피아에다가 어떻게 썼냐면은, 알짜 힘은 선운동량은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다. 선운동량이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F는 MA. 그래서 F는 내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F는 MA.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질량이 일정하면은 요 질량 M이 미분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F는 MA가 얻어진 거죠. 그럼 이제 질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예, 뭐 그 택배 회사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면 로켓은 이제 마치 방귀 뀌듯이 뽕뽕 이렇게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질량이 감소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F는 MA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힘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2개, 그러니까 2번 그 미분 방정식 형태거든요. 그리고 한 개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 1차원이면 정말 한 개고 2차원이면 2개, 3차원이면 3개 이런 식으로 새끼를 쳐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뭐 예를 들어 물체의 질량이 일정한 경우 힘이 크면은 가속도도 커지죠.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힘하고 비례한다. 자, 반대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제 질량이 변하면 질량이 무거울수록 가속도는 작다.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쉬운 레벨에서는 이렇게 F는 MA를 유도하곤 하죠. 자, 뉴턴 운동 제2법칙, 일명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자, 이걸 일명 그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체 1이 물체 2한테 작용하는 힘하고 물체 2가 물체 1한테 작용하는 힘, 두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예.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체 3법칙인데, 뭐 예로는 이렇게 그 물 위에서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움직여요. 그럴 때 노가 물을 미는 힘이 작용이면은 물이 노를 밀죠. 그게 반작용. 그래서 둘은 서로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이제 배를 보면은 거꾸로 앉아 있죠. 그러니까 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거꾸로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노가 물을 밀고 반작용으로 물이 노를 밀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작용반작용 법칙의 예는 뭐 우리 나사 같은 데서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보면은 로켓에서 가스를 뒤로 방귀 뀌듯이 뽕뽕 방귀 뀌듯이 뽕뽕 이렇게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켓이 그 가스를 그 밀어내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반대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내는 힘, 그게 이제 반작용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작용반작용 법칙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뉴턴 역학은 주로 힘을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 이꼬르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아마추어라서 그렇고 프로는 이제 그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라그랑지 역학.
자, 보면은 조셉 루이 라그랑지 혹은 뭐 라그랑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힘을 이제 이용을 했던 뉴턴역학과는 달리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라그랑지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라그랑지언은 뭐 얼핏 말하면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라그랑지언 L은 이제 Q 뭐 Q 닷 그리고 시간 T. 그럼 이 Q 닷이 뭐냐? 요거는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 기호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n q 닷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뭐 포텐셜 에너지는 q하고 시간의 함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q하고 q 닷은 그냥 좌표하고 속도가 아니에요. 좀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화 시켰다기 뭔 소린지. 근데 뭐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이런 라그랑지언이라는 함수를 일단 정의하고, 그리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액션이 최소가 되는 그런 경우로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그러니까 액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작용인데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해요. 예,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일단 라그랑지언이 Q, Q 닷, 시간 T 요 세 개의 함수니까 그거를 우선 Q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Q를 이제 그러니까 뭐 알파라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미분한다고 하면 결국 또 알파에 대해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Q닷에 대해 미분하고 그 Q닷을 알파에 대해 미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그 시간을 또 알파에 대해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시간이네. 그러니까 요거는 0이 돼요. 없어져요. 그럼 이제 앞에 두 항. 그럼 저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적고, 자, 두 번째 항은 수학에서 말하는 그 부분적 분법. 그래서 뒤에 거 적분하고 마이너스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분 상한과 하한인 A하고 B를 대입하면은 얘도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아 써주고 는 빵. 예, 최소 작용의 원리.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비슷하죠. 힘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러니까 앞에 게 일반화된 힘이고 그 미분 안에 있는 게 일반화된 운동량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된 힘, 일반화된 운동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라그랑지 역학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거의 이제 끝판왕,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해밀턴 역학이 있어요. 예. 해밀턴은 윌리엄 로원 해밀턴.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이 사람은 좀 물리학자라기보다는 좀 수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라그랑지도 뭐 좀 수학에 좀 많이 가깝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라그랑지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해밀토니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해밀토니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운동량하고 Q닷을 곱한 거를 다 모은 거하고, 그 다음 거기서 마이너스 라그랑지언. 이게 바로 해밀토니언 함수예요. 그 여기서 이제 P는 이제 일반화된 운동량, 그러니까 라그랑지언을 Q닷에 미분한 거, 그 다음에 P닷은 라그랑지언을 Q에 대해 미분한 거. 예, 뭔가 되게 그 비슷비슷하게 얽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해밀토니언이 PQ 시간 t의 함수니까 그거를 이제 일일이 이제 미분을 해줘요. 먼저 P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Q에 대해 미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그런데 요거이 그 P하고 Q다 곱한 거하고 마이너스 라그랑지언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곱해져 있는 함수의 미분, 그러면은 먼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언을 Q에 대해 미분하고, 그 Q를 또 미분하고, 라그랑지언을 Q닷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그 Q닷을 미분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얘하고 얘가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그랑지언을 시간 t에 대해 미분하고, 그 시간을 또 미분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두 식을 서로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은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해밀토니언을 P에 대해 미분한 거하고 Q 같다. 그리고 해밀토니언을 Q에 대해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P와 같다. 그리고 해밀토니언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라그랑지언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과 같다. 자, 이러한 관계가 얻어지는데 이것을 해밀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체 운동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뉴턴 역학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도 뭐 라그랑지언이나 해밀토니언 이런 거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제 해밀토니언이, 자, Q다라고, 그 다음에 P는 라그랑지언을 Q에 대해 미분한 거고, 그리고 라그랑지언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포텐셜 에너지가 일반화된 속도하고 무관하다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운동 에너지를 Q다스에 미분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Q닷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결국 운동 에너지의 2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게 뭐야? 예, 다름 아닌 역학적 에너지죠. 예, 그러니까 해밀토니언은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 물론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일반화 속도, 그리고 또 시간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하고 다를 텐데, 그래서 해밀토니언은 시간에 대해
의존하지 않으면은 해밀토니안이 역학적 에너지가 갖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얻어집니다. 예,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냥 여백인가? 예, 이렇게 해서 역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다루는 해밀턴 역학 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한번 시입을 해봤어요. 자, 빠박쌤의 문화생지썰, 예, 고전역학의 발전에 대해서 시입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